이것이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말해보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머니의 말씀처럼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이 변하였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빨라졌고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 그 중심에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거짓 정보의 확산과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하게 되는 등의 단점도 있었고, 그 결과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고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더욱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SNS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사고 실험을 통해 탐구해 볼 것이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평범한 직장인 A. 그는 적당한 대학을 나와 그럭저럭 괜찮은 중소기업을 다니며 살고 있다. 요즘 그에게는 자신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다. SNS에서 본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과 차를 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만 자신은 매일 일에 치여 살고 있는 것이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당첨된 사람이 A 혼자여서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된 그는 그때부터 이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살기 시작하였다. 우선 집을 사고 차를 구매한 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괜찮아 보이면 그것을 구매해서 SNS에 인증샷을 업로드하고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댓글과 늘어나는 하트의 개수를 보며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집에 쌓여가는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가슴이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를 사도 기쁜 것은 그때뿐이고 그렇게 물건들로 가득 차버린 집은 마치 쓰레기장처럼 보였다. 무언가 새로운 것은 없는지 고민하던 A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비싼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고 술을 마시던 그는 허전한 가슴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렇게 매주 친구들과 놀며 지내는 생활을 계속했다. 몇몇 친구가 그에게 이런 생활은 좋지 않다며 말렸지만 그는 그들보다 자신을 지켜세우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며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살던 A에게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동생의 전화에 다음날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내려갔다.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보니 큰 병은 아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요양하며 쉬는 편이 좋다고 하였다. A는 양손 가득 비싼 보약들을 들고 병실에 들어갔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A였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다르셨나 보다. 어머니는 그의 얼굴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 근처의 호텔에서 묵기로 한 A는 호텔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는 이 삶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다. 이것이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말해보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머니의 말씀처럼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문득
의문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정말 좋아서 한 것일까? 방마다 쌓여있는 저 물건들을 왜 샀을까?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마셔댔을까?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지?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자신에게 질문하는 A. 그러나 질문할수록 혼란스러워지기만 할 뿐 답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낡은 기타가 보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대학교 입학 기념으로 아버지께서 사주셨던 기타라는 것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연주해 볼 생각에 기타의 조율을 시작하였다. 조율이 끝나고 몸이 기억하는 대로 연주하다 보니 어느 순간 A는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이것을 잊고 있었을까? 왜 이제야 떠올린 것일까? 행복은 언제나 곁에 있었는데. 연주가 계속되고 텅 빈 그의 가슴을 낡은 기타에 잔잔한 선율이 채워간다.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돈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던 A의 이야기를 탐구해 보았다. SNS 시대.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남에게 공유하게 되면서 현실에서 행복한 것보다 온라인에서 행복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남들이 하는 것이니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심리가 팽배해 있고,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가공해서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타인의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모두가 SNS 속 화려한 삶에만 주목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거나 출세한 자신의 모습이 행복한 삶일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행복은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만약 외형적인 행복의 증거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돈에 집착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돈의 존재감이 커져 친구, 가족과 같은 사람의 존재감이 작아지게 만들고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불행해진다. 그리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인생의 변화에도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되는 등의 극단적인 경험은 범위 빈도 이론에 따라 감정이 반응하는 기준선이 변하게 되어 어지간한 일에도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소비하는 행위도 그렇다. 물건들을 구매하고 그것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 감흥을 못 느끼게 된다. 하지만 SNS와 같은 매체들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새로운 물건, 새로운 소비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 이상으로 그 물건이 우리 자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행복은 경험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모두 행복이라는 경험이 된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가두는 SNS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복을 경험해 나가자.